안녕하세요. 김도산의 잡다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하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어떤 분께서 주식 계좌 인증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것은 보안상 제가 몇 주를 갖고 있고 얼마를 매수했고 라는 금액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기는 약간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계좌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 보이십니까? 뭐, 제주맥주도 있고, KB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SK하이닉스도 있고. 이 정도면 됐겠죠? 자, 여기서 제가 받았던 주식들을 꽁으로 받았던 거는 이제 기업은행이랑 대우건설은 그 토스 증권계좌 만든 이벤트 때 받은 거라서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제가 네 가지를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주식들을 왜 갖고 있고, 그리고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PER, 주식당 순자산, 채무, 재무제표, 부채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려도 좋지만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쉽게 사고 쉽게 이 부분을 어떤 투자에 메리트가 있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차트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도 좋지만 그게 꼭 주식을 좋은 그 수익률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설명하게 된 점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차트를 잘 주식당 순인 PER 퍼 재무제표 잘 몰라요. 첫 번째 제주 맥주입니다. 현재 주당 2,995원에 지난주 10월 22일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수제 맥주 시장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우리 집 편의점 앞에 맥주 4캔에 10,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 중에서 또 수제 맥주 시장에서 첫 상장을 한 회사가 제주 맥주입니다. 지금 곰표 맥주 제조사인 세븐브로이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맥주 시장이 앞으로 홈술 또는 혼술 문화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인 하이트젤로가 36,000원대에 지금 상장을 하고 있고요. 오비 맥주를 보유한 오비 맥주는 참고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벨기 회사입니다. AB 인베브는 56.21달러, 56.2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대 미국 거래소에 상장 중입니다. AB 인베브는 참고로 우리나라 오비 맥주 외에도 버드와이저, 코로나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주가 가격이 좀 저평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제 맥주 시장이 성장세를 기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뱅크입니다. 현재 61,1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들 카카오톡은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메신저이지만 그것을 등에 업고 나온 상품들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기도 하죠. 그 중에서 카카오라는 것을 등에 업고 출시한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은행 점포를 좀 줄이게끔 한 장본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은행의 체질 개선을 만들게 한 상품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장을 만들러 가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어머님 동반 이런 게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신분증, 휴대폰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게 흔한 일이잖아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그래서 우리 볼과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하루 연차를 쓴다거나 반차를 써서 은행을 가신다는 분 많으실 거예요. 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금이 만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 카카오뱅크가 나와서 은행에 방문한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히나 MZ 세대들은 더욱더 은행에 갈 일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자금융 이런 전자금융 시장 쪽에서는 성장이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서 매수하게 되었고요. 단 이 경쟁회사 그 우리금융, KB금융, 신한금융지주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금융이 12,000원대, KB금융 57,000원대, 신한금융은 4만원대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왜 이렇게 비싼 건가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카카오뱅크니까, 당연히 비대면 은행주의니까 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본다면 카카오라는 이름 덕에 거품이 너무 쌓인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엔 주식이 너무 올라갔다가 좀 잠깐 좀 주저앉은 부분도 있긴 한데 앞으로의 성장세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KT입니다. 현재가는 31,750원이고요.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사업군에서 골고루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시장에선 독보적이진 않지만 유선 사업부나 뭐 IPTV라든지 유선 인터넷 이런 쪽에서는 단연코 1등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2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알기로는 BC카드도 가지고 있고 K뱅크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대면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돌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통신 분야겠죠. 그 부분 중에서도 5G 사업에서는 순항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G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게 제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디즈니 플러스의 공식 유무선 파트너는 LG U 플러스고요. 무선 파트너는 현재 KT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도 기대가 될 만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최근에 주식 액면 분할을 발표했었죠. SK텔레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총 4주의 주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가 아닌 4주. 그러면 한 주는 SK텔레콤 죄송합니다. 세 주는 SK텔레콤, 한 주는 아마 SK스퀘어라는 신설 법인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또 증가할 것과 더불어서 LGU 플러스가 디즈니 플러스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쫓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은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가는 98,500원입니다. 앞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AI, AI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은행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을 찍어서 이걸 올리게 되잖아요. 이거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에서 이거를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반도체 시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매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산업, AI,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매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경쟁회사가 지금 많이 있죠. 삼성전자도 있고, 대만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TSMC 거기도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죠. 거기에 가정용 PC의 대명사 인텔도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통신기술의 발전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정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일마다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전기차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일반 자동차도 전기차가 요즘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반자율주행도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려고는 중앙처리 장치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솔직히 안 좋아요. 요즘 증시가 조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부의 욕망이 재산을 보유하고 싶은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투자에 대한 욕망도 같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석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1억을 만드는 속도는 당연히 10년이 걸리겠지만 투자를 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익, 마이너스 이 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만 원 정도를 잃는 경우도 있었고 금액은 뭐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의 수익률을 지금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10%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잃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주식 투자를 하라 그래.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본인의 부의 욕망이 많다면 하시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투자할 거는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향후에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롯데 포인트를 모아서 미술품을 투자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번에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금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것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면서 의견을 교환했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항공주입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것을 좀 더 이제 단계별로 좀 더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향후에는 이거를 감기라는 질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요? 콘서트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코 제가 봤을 때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겠죠. 그러면 관련된 수혜를 받을 종목이 항공주라고 생각해서 매수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제약주입니다. 코로나가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스도 있었고요.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메르스도 있었죠. 지금은 코로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질병은 어떤 게 발견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약회사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관련된 제품들을 또 생산해낸다면 또다시 수익은 나게 되겠죠. 세 번째, 건강 뷰티 헬스케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여행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늙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품을 사거나 아니면 건강해지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제품군에 대한 헬스케어 주식도 많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주를 좀 더 쪼개서 본다면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관련 주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계속 나날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배터리 기술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겠죠. 참고로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충전해서 열심히 써봤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못 써요. 근데 요즘 배터리 기술이 엄청 좋아져서 최소한 5시간, 6시간 정도는 끝도 없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보조 배터리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기술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 종목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배터리, 이쪽 전기 배터리만 보러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SUV 이런 쪽으로는 최고의 효율을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트럭이나 배 이런 쪽 아니면 비행기 이런 쪽에서는 수소 쪽이 또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런 쪽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뭐 HMM이라는 회사도 있었지만 쉽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모바일 쇼핑을 하게 되면 택배에서 물건을 받게 되잖아요. 관련된 그런 택배회사도 주식을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우리 아침의 일상에서 저녁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게 택배 관련 회사들이 매일마다 발송을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주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관련된 주식을 아니면 어떤 주식을 또 매수했을지에 대해서 했다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로 금 투자하기, 그리고 롯데 포인트로도 미술품 사기, 이 얘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재밌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